명상하고 시해 사건에 충격을 입어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일어난 것이 호남입니다. 호남을 의향이라고 하죠. 의향. 치매에 총 들고 나가서 저녁에 시신으로 가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번 없는 용사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지요. 숨겨온 사람들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공은 더 큰데 목숨을 바친 사람이 공이 크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크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이때 사랑방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죠. 조부님에 대해서. 그 조부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집에다 보관하고 계시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주 향교 전교 5대 선이라고 직인 찍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증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 공적이 쭉 나온 겁니다. 이제 김태원 그 전 의병장, 당시 의병장 김준창이소죠.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중군장으로서 중군장. 그러니까 당시에 중군장이라면 의병장 그 밑에 중간 간부 있지 않습니까? 선봉장, 중군장, 후군장이 있는데 여기서 중군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자료죠. 그 독립유구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나마 이렇게 의병의 간부로 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라도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일반 의병으로 참가한 사람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내일 막 이렇게 해서 막 없으니 그 사람들 기록이 어디냐 얘기입니다. 이제 할아버님께서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것은 그때 그 을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을미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어떤 그 충격을 입어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일어난 것이 호남입니다. 호남 지역인데 그러니까 호남을 의향이라고 하죠. 의향 호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조부님도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의병 수십 명을 모았어요. 군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의병이 있었다가 이게 다른 진하고 합류를 하고 또 다른 진을 합류하고 여기서 무너지면 또 다른 진을 합류하고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전사 순국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23명이 순국 전사였는데 총 16명만 지금 밝혀지고 나머지 6명, 7명이죠. 7분은 아직도 생사를 모릅니다. 그분들 아직도 이제 훈포장에 서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총 들고 나가서 저녁에 죽어갖고 시전합니다. 군번이 없지 않습니까? 의병을 활동한 독립운동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받은 서운자들이 엄청납니다. 군번 없는 용사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특히 아침에 총 들고 나가서 저녁에 시신으로 가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유공자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끝나본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순국선열, 또 하나는 애국지사 둘로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 갖다가 애국지사라고 그래요. 대부분 애국지사들은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방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순국선열도 마찬가지예요. 잡혀가지고 조사받고 재판을 받은 사람은 방대한 분량이 있습니다. 자료가. 순국은 사람들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공은 더 큰데 목숨을 바친 사람이 공이 크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안타깝고 당시에 무슨 인쇄술이 발달됐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로 남긴 자료들이 없는 거죠. 당시에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친일파들은 과연 몇 명인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인가 발간해서 책을 발간했어요. 발표한 친일파 인명사자는 4,400명밖에 안 돼요. 그 얘기 뭡니까? 핵심만 전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친일파하는데 거기에 명단에는 박정희, 백선엽 다 들어갔습니다. 박정희나 백선엽은
원래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초등학교 교사라. 근데 자원에서 일본 육사를 입대합니다. 일본 장교를 하고 나가지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백선엽이에요. 그러면서 독립군을 때려잡고 고문하고 악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1996년에 일본어판 자서전을 발간합니다. 일본에서. 거기에도 자기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나옵니다. 중국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물병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폭사시켰습니다. 그때 부상을 입어 한 달 후에 죽었지요. 그 사람이 일본군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 근데 이 사람이 폭사당했는데 이 사람 백선엽이가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 그러니까 창씨병을 히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세기 입원합니다. 백선엽이가. 박정희도 이제 일본 장교로 이제 복무를 했으니까 저기하고 다나카 그러니까 내가 다카키 마사오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친일파가 잘 살고 독립군 투선을 못 산다 한 얘기는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당시에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도 친일해가지고 이 사람들 자녀들은 전부 일본,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독립군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헐벗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학 갔다 왔고 이 자녀들 다 귀국해가지고 오늘날의 지금 정치권에도 지도자급들이 다 친일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게 계속 대대로 후대의 영광을 누린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광복절이나 3.1절 날 기관장들이 독립유공자단 후손 표창 견선다 얘기요. 표창장 주고 훈장 견선다 얘기요. 그 중에는 친일파도 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수혈을 하고 독립을 받는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벌어진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